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금리의 급발작 변동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 매매와 전세, 월세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현재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 가격은 변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이게 왜 빠지는지 정확한 원인을 뽑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리의 발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발작이라고 하느냐?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직전 상황이 동일하게 2.5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 코로나 전과 같은데 왜 발작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가 코로나 이후에 0.5까지 내려갔죠. 제로금리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작년 8월부터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급발진을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8월이죠. 우리나라가 8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었고, 미국 자체가 올해 3월부터 급진적으로 올렸습니다. 3월 0.5, 그리고 5월 1, 그리고 6월달 1.75,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자이언트로 연속적으로 지금 올려간단 말이죠. 이번에도 9월 22일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75 올릴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물가 상승 지수, 물가 지수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자이언트가 아닌 울트라다, 1%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일합니다. 정리해보면은 미국이 이제 3월부터 급진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5월 0.5, 그리고 6월달 0.75, 7월 0.75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작은 폭이 아니라 큰 폭으로 지금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충격,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 공포를 조성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세요. 이 0.5에서 2.5까지 가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자, 당연히 코로나 전과 기준금리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0.5에서 올라온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무려 기준금리만 5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책정할 때, 처음 매수할 때 비용, 그리고 보유할 때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초에 필요한 금액, 취득에 필요했을 때 금액, 그리고 보유 시에도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크게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요구 수익률이 맞춰지다 보면 가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추가적으로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높은 폭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들 보면 많이 떨어진 단지들이 나오죠. 액수로 많이 떨어진 곳. 자, 액수와 이 상승률, 하락률,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락률은 똑같을지어도 이 가격 자체가 높으면 더 많이 하락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승할 때도 얘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지가 이제 신축, 그리고 한강변의 그 희소성 가진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크로리버파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최고 호가가 이제 48억까지 30평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은 이제 40억 기반으로 내려앉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격을 보시면 이제 46억 얼마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계산했을 때 이제 6억 어느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통계라는 것이 이 입맛에 맞추다 보면 얼마든지 얘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가 밀림 현상이 나온다. 기존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 물건 하나만 이 급매물로 나오고 나머지 호가는 그대로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낮아진 호가에 매물대 물건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하나둘씩 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량이 뭐 많고 던져지고 하락이 나오고 뭐 이게 지금 급락세, 폭락세가 나온다고 단정 짓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하락을 체크할 때도 이 낮아진 가격에서 거래가 나오면서 밑으로 빠지는 모습,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금리에 의한, 금리 발작에 의한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금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상 사이클,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모든 다른 상황들은 공급과 수요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서울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양 단지들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외에는 이 하락 국면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지표들이 하락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의 그 움직임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급매물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지 외에도 여러 단지들이 있죠. 특히 강남구 일대, 뭐 마용성 이런 지역들 갈아타기 위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상황은 매수 적기가 아니죠. 일단 금리에 대한 변화가, 이 추세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금리 불안정이 해소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언제까지 인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진입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세와 이제 월세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금리가 전세와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냐? 그럼 이 높은 아크로리버파크나 이런 고가의 단지들의 전세뿐만 아니라 이 저가, 심지어는 뭐 오피스텔과 뭐 빌라들의 전세 가격도 지금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리의 변화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전세 말고 좀 월세를 선택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더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조정 받아야만 이 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걱정해 봐야 되는, 우려해 봐야 되는 상황은 금리 하나만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갈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더 장기화되면은 올 수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금리로 인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제 매매와 전세 시장인데, 지금 월세는 나홀로 독주를 해왔죠. 근데 금리가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될까요? 자, 일단은 임차를 내놓는 것들이 보유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그 새로 임차를 내놓고 높은 가격에 그 맞추려는 그러한 심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새로 임대를 맞추고 내놓고 기간을 들이는 그러한 그 지출보다는 기존의 임차인에서 어느 정도만 그 인상을 하던가 인상하지 않은 채로 갱신을 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보유자와 이 새로운 세입자 간의 그 심리적인 합치가
갱신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의 니즈가 부합해서. 이제까지 둘의 니즈가 부합해서 월세 강세, 반전세가 강세였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이 오른다는 그러한 심리보다는 이제 지키자라는 심리로 가게 되면서 월세까지도 결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갱신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결국 매매와 전세와 월세까지도 전반적인 수요의 이동 수요, 새로운 계약의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명확하게 되겠죠. 이 금리 그 상황을 지켜보고 또 이사철이 지나게 되면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치닫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월세 강세로 이제 가왔는데 거주비 인상 돼 왔는데 이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또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그냥 복지부동 상태, 복지부동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월세까지도 신규 거래가 감소하는 매매, 전세, 월세까지 전체적인 거래가 모두 감소하는 그러한 악조건의 시장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의 이 발작 상황 때문에. 물론 이 상황이 길게 간다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지금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야 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좀 더 성장시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세, 매매, 그리고 월세까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망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상황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게 계속 멈춰있지 않거든요. 흐르게 마련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도 잘 보셨지만은 항상 틈새 쪽으로 자본이 움직이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지금 여전히 이런 금리 상황에서도 투자 자본은 움직이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한 상품군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의 인상에서도 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적게 받고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로 지금 돈들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식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 지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 제끼면 잡힙니다. 시간차가 있는데 이 시간차를 좀 허용하지 않고 일부러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코로나에 강경 대응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비 진작이 되면서 풀리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이런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파트 시장은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진입시점이 아니고 급매물들만 체크하시면서 이 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붙는 금액대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금리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저평가되어 있던 부동산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들은 많이 올랐죠. 당연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풀릴 수 있는 일기 신도시라던가 그리고 초기 재개발 지금 신속통합, 모아타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고 서울에만 지금 50만 호를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7년 동안 발표할 그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절대 저는 오래 갈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요. 이 금리가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침체까지 가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게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 공포 상황에 여러분들 반응해서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이 매물 던짐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하락이 되더라도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 단기 금리 발작에 의해서 조정되는 양상,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자본의 흐름을 정확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엔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아파트는 이렇게 빠지고 했는데 그 요즘에 인기 있는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씩 올라가는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수요자가 아직도 진입을 하고 있는 대형 시장의 경우, 대형 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어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체크하면서 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많은 분들 오시면 제가 여러 지역들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 상황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이 50만 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서울 내 여러 정비사업 관련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고정 댓글,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신청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단정 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